이번 에피소드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RAAS의 안지오텐신2 생성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AT1 수용체를 통한 안지오텐신2 신호 전달의 최종 단계를 선택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고혈압 치료 전략을 바꾼 안지오텐신2 수용체 차단제 ARB 이야기입니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은 단순한 순환 호르몬 시스템이 아니라 혈액을 통한 전신 조절과 함께 심장, 혈관, 그리고 신장 등 조직 내부에서도 국소적으로 작동하는 이중 구조의 조절 네트워크입니다. 파말로그 에피소드 47에서 살펴본 것처럼 순환 RAAS에서 생성된 안지오텐신2는 강력한 혈관 수축과 알도스테론 분비를 유도합니다. 그 결과 말초 혈관 저항과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전신 혈압이 상승합니다. 에이스 억제제는 바로 이 단계에서 작용합니다. 혈관 내피세포에 존재하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를 억제하여 안지오텐신2의 생성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혈관 수축과 알도스테론 분비를 줄여 혈압을 낮춥니다. 하지만 실제 생리 시스템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에이스 억제제를 투여하면 초기에는 안지오텐신2 농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치료 과정에서 일부 환자에서는 안지오텐신2가 다시 증가하거나 회복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에이스가 억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지오텐신2의 생성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에이스 이스케이프라고 합니다. 즉, RAAS 시스템은 에이스만을 이용하는 단일 경로가 아니라 다른 효소 경로를 통해서도 안지오텐신2를 생성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RAAS가 단순한 선형 반응이 아니라 여러 효소와 경로가 얽힌 조절 네트워크임을 보여줍니다. 고전적인 RAAS 경로에서는 안지오텐신1이 안지오텐신 전환 요소 ACE에 의해 안지오텐신2로 전환됩니다. ACE는 혈관 내피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 세포의 막에 존재하는 효소로 순환계뿐 아니라 조직 RAAS에서도 안지오텐신2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직 환경에서 안지오텐신2의 생성은 ACE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조직 RAAS에서는 여러 단백 분해 효소, 즉 프로티에이즈가 병렬적으로 작용하여 안지오텐신1을 안지오텐신2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치마제는 비만 세포에서 유래한 세린 프로티에이즈로 특히 인간의 심장과 혈관 조직에서 ACE1은 독립적인 경로로 안지오텐신2를 생성합니다. 조직 RAAS의 생리적 기능과 병태 생리를 살펴봅시다. RAAS는 혈액 속에서만 작동하는 호르몬계가 아니라 심장, 혈관, 그리고 신장 등과 같은 다양한 조직에서도 국소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조직 RAAS에서는 안지오텐신2가 조직 내에서 직접 생성되어 오토크라인과 파라크라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정상 상태에서 조직 RAAS는 혈관 긴장 조절이나 나트륨 균형 유지, 그리고 조직 손상 후 회복과 재형성 조절 등에 관여하는 생리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RAAS 활성화가 과도하게 지속되면 혈관 수축이나 세포 증식, 그리고 염증 반응과 섬유화 등과 같은 이벤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혈관 재형성이나 심근비대, 그리고 심혈관 질환 진행 등과 같은 병태 생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이스 억제제는 안지오텐신2 생성을 분명히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생체 내 안지오텐신2 신호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지오텐신2 신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등장한 전략이 AT1 수용체 차단입니다. 안지오텐신2의 주요 생리적, 병태 생리적 효과는 AT1 수용체를 통해 매개됩니다. 파말로그 에피소드 42에서 살펴본 것처럼 AT1 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혈관 수축과 알도스테론 분비가 증가하여 혈압과 혈액량이 상승합니다. 또한 AT1 신호는 혈관 평활근 증식, 염증 반응, 섬유화, 그리고 심근비대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도 관여합니다. ARB는 안지오텐신2의 AT1 수용체 결합을 선택적으로 차단하여 이러한 병적 신호 전달을 억제합니다. 그 결과 혈압이 낮아질 뿐 아니라 심근비대와 혈관 리모델링이 완화되고 신장에서 진행되는 손상 과정도 함께 늦춰집니다. 최초의 ARB인 로사르탄의 설계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안지오텐신2와 AT1 수용체 사이의 결합 방식을 분석하고 동일한 결합 부위를 차지하면서도 수용체를 활성화하지 않는 비펩타이드 기량제 설계를 시도했습니다. 로사르타는 안지오텐신2의 결합 특성을 모방하는 구조적 요소, 특히 바이페닐 테트라조올 모티프를 이용해 AT1 수용체의 결합 포켓에 안정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수용체 결합은 유지하면서도 수용체 활성화를 유도하지 않는 기량작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리간드와 수용체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약물을 설계한 대표적인 구조 기반 약물 설계 사례로 평가됩니다. ARB는 하나의 약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ARB 계열은 하나의 공통 구조 모티프에서 출발합니다. 이 구조를 기반으로 다양한 화학적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로사르탄을 시작으로 발사르탄, 칸데사르탄, 그리고 텔미사르탄과 같은 여러 ARB 약물이 개발되었습니다. 즉 ARB 계열은 하나의 표적을 공유하면서도 약동학과 수용체 결합 특성이 조금씩 다른 하나의 약물 패밀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ARB의 등장은 단순한 새로운 수용체 차단제의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약물 계열은 이후 고혈압 치료 전략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심 약물군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고혈압 치료의 기준은 무슨 약을 쓰느냐에서 어떻게 조합하느냐로 이동했습니다. 현재 표준 치료는 ARB 플러스 티아지드 혹은 ARB 플러스 칼슘 채널 차단제와 같은 저용량 복합요법 중심의 구조입니다. 이는 단일 기전 강화가 아니라 체액, 혈관, 그리고 신경과 호르몬 조절을 병렬적으로 다루는 구조입니다. 치료 선택 역시 약물 중심이 아니라 환자의 병태 구조에 기반한 약물 조합 설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나의 약물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질환을 이해하는 의학적 구조가 바뀐 결과이지만 ARB는 그 구조 위에서 병용 설계를 가장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한 중심 계열 약물이 된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ARB는 안지오텐신2 신호가 집중되는 AT1 수용체를 직접 차단하여 혈관 수축과 알도스테론 분비를 억제하고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심근과 혈관의 병적 리모델링을 완화하여 심혈관 구조 변화까지 억제하는 치료 전략을 대표하는 약물 계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